소자본 창업을 하신 분들이 무조건 창업이 우선시 되고 성공이라는 건 일단 창업을 하고 생각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상가를 얻어야 된다고 하면 부동산을 최소한 100군데 이상 적은 권리금으로 들어가는 게 최우선 목표가 돼야 되고요. 전혀 공실은 사실 답이 없어요. 에어컨도 해야 되고 뭐 주방 시설을 해야 되고 공사할 게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야 될 비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식당 자리여야 됩니다. 식당을 보고 판단을 할 때 더럽네? 아 이거는 너무 허름한데?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왜? 어차피 우리는 수선을 할 거니까. 페인트 칠 안 해보셨죠? 아 그래도 해야죠. 걱정하지 마시고 서툴더라도 네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또 목공사가 너무 많이 돼 있는데 이거는 진짜 좀 적당히 괜찮아 보이긴 한데 이건 사실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럼 철거비가 또 들어가요. 소자본 창업을 하신 분들이 마인드도 소자본이다. 절대 소자본의 마인드는 버리셔야 됩니다. 네, 밤이 되니까 더 쌀쌀해졌어요. 그러니까 어제 생각을 하고 좀 얇게 입고 왔더니 된통 당하고 있네요. 오늘 좀 한번 대표님이랑 얘기 나눠보고 싶은 건 투자본으로 창업할 때 첫 번째로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자본에 맞춰서 당연히 상권도 알아봐야 되고 입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흙 속에 진주 아니면 찾기 힘든 상황이 더 많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무조건 상권을 많이 보시는데 상권보다는 더 입지를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제가 말하는 입지는 점심시간 한정 시간 안에 도보가 됐든 차량 이동이 됐든 쉽게 좀 올 수 있는 거, 그게 사실 더 중요하다 생각 들거든요. 저희가 소자본이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또 그분들을 또 찾아낼 수가 있나요? 일단 누구나 다 알다시피 부동산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얼마나 어떻게 지금 상가를 알아보시는지 한번 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보통 알아본다고 하면 5군데에서 한 10군데 정도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을까요? 뭐 당연히 전화로도 물어보고 발품도 파시겠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소자본으로 창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상가를 얻어야 된다고 하면 부동산을 최소한 100군데 이상, 저는 제가 어떤 지역에 간다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최소한 전화라도 해봅니다. 저 지금 어느 위치에 어떤 상권에 지금 점심 위주로 할 거고 얼마에 어떻게 하려는데 좋은 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총 창업비가 얼마니까 좀 정말 저렴하게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다 돌아보고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찾아봅니다. 좋은 상권은, 눈에 보이는 상권은 제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돈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거고 저희처럼 소자본 하신 분들은 정말 발품을 엄청나게 이게 끝이다? 이 정도면 됐어? 생각할 때 더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10개를 겨우 했어요. 그러면 그 10개가 끝이 아니라 15개를 하고요. 15개가 끝이 아니라 20개를 해야 돼요. 근데 소자본 창업은 거기서 50개를 해야 돼요. 아니 100개를 해야 돼요.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갔을 때 네. 어떤 거를 좀 부동산에 가서 좀 어떤 거를 물어보면 좀 더 좋을까요? 뭐 그런 사람들과 친해져서 뭔가 알맹이를 얻는다? 사실 저는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또 이게 식당에 대한 뭐 판매를 하지 그 부분에 나한테 적합한 거를 찾아줄 수 있는 해안을 가지신 분을 과연 귀인인데 이런 귀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확률적으로 저는
정말 이거는 운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는 사업을 운으로 맡겨서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요것만 간단히 하면 된다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과 제가 긴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입지, 상권, 금액 이 모든 거를 간단하게 이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거 있으면 이 정도 이만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짧게 용건만 간단히 하면서 정말 최대한 많은 부동산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부동산을 선택을 해서 좋은 입지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인테리어잖아요. 네. 이 인테리어 어떻게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군데 알아보셨죠? 이제 저한테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 몇 군데 알아보셨죠? 이제 100군데 알아봐야죠. 네, 100군데 이제 알아봤다고 생각을 했을 때 선정한 매장이겠죠? 근데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500군데를 알아봐서 인테리어 비용도 아낄 수 있는 애초에 상가를 찾아낼 겁니다. 그게 이제 안 됐을 경우,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렇게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전제하에 매장을 찾았다. 또 이제 기왕이면 매장을 찾았을 때 기본 식당을 운영하는 상가를 찾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상권은 안 좋은데 입지는 괜찮다. 이런 곳은 곧 운영의 싸움인데 운영을 못 하시는 사장님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분들은 사실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권리금 내놨지만 이게 하루 이틀이죠. 아마 이렇게 1년, 2년 가신 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맨날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을 건데 이런 분들하고 타협을 잘해서 적은 권리금으로 들어가는 게 최우선 목표가 돼야 되고요. 전혀 공실은 사실 답이 없어요. 에어컨도 해야 되고 뭐 주방 시설을 해야 되고 바닥도 깔아야 되고 뭐 전기도 증설해야 되고 공사할 게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야 될 비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식당 자리여야 됩니다. 엄청난 노력을 해서 찾아낸다라는 게 이분들이 그냥 준다는 데들도 있어요. 정말로. 저는 그분들한테 말할 때 딱 잘라서 말해야 돼요. 부동산에 절대 통하면 안 돼요. 제가 마음에 들면 그 사장님한테 가서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부동산을 통했지만. 사장님, 저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저 가진 돈 500이면 500밖에 없습니다. 진짜 가능하시면 연락 주세요 하고 칼같이 넣어야 돼요. 보였을 때 단호함이 없고 왠지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태가 나면 그분은 협의를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지 저의 입장에 유리하게 끌어오지는 않습니다. 딱 칼같이 이렇게 하고 할 건 하고 말 건 마라 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딱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런 반복적인 행위를 하면 분명 없이 좋은 상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죄송하지만 더 아껴야 돼. 더 아끼고 싶어요. 네. 한 가지 더 나아가는 좀 더 그 또 팁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작점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식당을 보고 판단을 할 때 더럽네? 이거는 너무 허름한데?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왜? 어차피 우리는 수선을 할 거니까. 페인트 칠하면 깨끗해지는 곳이 있잖아요. 이거는 더러운 거고 상관이 없잖아요. 또 목공사가 너무 많이 돼 있는데 이거는 진짜 좀 적당히 괜찮아 보이긴 한데 이건 사실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럼 철거비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수선을 할 때 수선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 부위를 좀 전체적으로 판단하셔서 가게를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됩니다. 셀프 인테리어 참 많이 듣죠. 셀프 인테리어라는 거는 그냥 간단히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는 방법이 뭐냐? 제가 사실 손재주도 없고 유튜브 많이 나와 있는데 유튜브 봐도 나는 손재주가 없어. 사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네, 돈 쓰세요. 돈 써야죠. 못 하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저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보는 거하고는 극단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든 해집니다. 페인트 칠 안 해보셨죠?
그래도 해야죠. 걱정하지 마시고 서툴더라도 네,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소자본 창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돈이 너무 없고 소자본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사실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요. 무조건 창업이 우선시 되고 성공이라는 건 일단 창업을 하고 생각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가 소자본인 거지 결국은 목표는 성공이라는 그 단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꼭 창업에 모든 걸 쏟고 있어요. 이거는 언제 할 건데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많은 발품을 파는 거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위해서 파는 거고, 내가 페인트 칠을 하는 거고 인테리어를 셀프로 하는 거는 이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창업을 위해서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 생각됩니다. 시작점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10군데 봤을 때는 시작점이 여기인데 저는 100군데를 봤으면 여기고 500군데를 봤으면 시작점이 다를 거라 생각들거든요. 제가 많이 보라는 거는 금액을 싸기 위해서 많이 보라는 게 아니라 이 금액으로 최고의 효율이 나오는 최고의 입지, 최고의 좋은 상권, 최고의 상가를 얻자라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작점이 높은 시작점에서 시작을 하면 결국은 이 10개를 보신 분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잘 될 확률이 일단 베이스로 깔고 가겠죠. 많은 곳을 알아보고 발품도 팔고 많은 거를 아꼈기 때문에 잉여 자금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요? 다른 거 많이 아꼈기 때문에 그 남은 비용을 가지고 손님들한테 과연 어떻게 전달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손익분기점을 늘 찾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식자재를 아껴서 타이트하게 뭔가를 하려기보다는 내가 가야 될 고점, 손익분기점에서 벗어나서 수익 나는 구간을 찾은 다음에 여기서 내가 돈을 더 써서 투자를 더해서 이 손익분기점에서 최대한 멀어지자, 이 생각을 하시고 구조를 잡으면 확률이 높아지는, 좀 더 성공에 가까워지는 그런 가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소자본 창업이라고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마인드도 소자본이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들거든요. 소자본은 자금이 없는 거지 성공의 단어에 좀 부족한 거지 성공을 하냐 못하냐의 결과값은 전혀 다른 거라 생각하거든요. 소자본이라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할 마인드를 가지시면 되고 성공할 방법을 찾아서 내가 성공하려는 노력이 정말 가슴에 차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거예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자본 창업을 하신 분들이 마인드도 소자본이다. 절대 소자본의 마인드는 버리셔야 됩니다. 네, 성공에 목적을 두셔야 됩니다. 창업에 목적을 두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성공에 목적을 두셔야 됩니다. 진심이면 통한다. 주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